자, 이제 마지막 인사로 우리 이승만 기념사업회 기별주전 사무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합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마지막 연사니까 마지막 연사는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캐나다 교포로서 북한을 150번 이상을 다니셨던 목사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김정일 특명으로 북한의 곳곳을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곳을 다 돌아보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2년 7개월 동안 요독 수용소인가요? 거기서 결국은 고생을 하다가 국제사회의 호소를 통해서 다시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한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면 교회, 집회면 집회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간증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저는 북한 공산주의자, 그 사람들이 악랄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전율을 느낄 정도로 저런 악독한 정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치를 떨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으면 북한에는 김일성 동상이 한 3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동상마다 옆에 초대소가 최고 수준의 그러한 건물이 지어졌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바람이 불고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동상 옆에 초대소로 번질 것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27명이 그 불을 막기 위해서 초대소를 둘러쌌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27명이 다 타 죽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27명의 생명들을 혁명 열사 능에다가 유리안치했다고 합니다. 애국 열사 능보다도 혁명 열사 능이 한 수 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모든 북한 인민들한테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생생한 현장을 본인이 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초대소, 동상 옆에 있는 그 초대소, 그게 무엇이라고 27명이 타 죽을 정도로 지켜야 될 가치 있는 장소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말씀 중에 하나 위로가 되는 내용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북한을 접수했을 때 이제 우리는 교회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곰곰이 들어봤더니 초대소가 워낙 잘 건설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 김일성 사진을 뚝 떼고 거기다가 십자가만 대면 그게 바로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김일성 신정 왕조 체제 무너지면 우리는 그대로 3만 개의 교회를 얻을 수가 있다고 증언합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우리 동포요, 우리가 끊어 안아야 할 우리의 생명들입니다. 그 생명들이 지금 3만 5천 명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끌어안고 그 사람들과 함께
북한으로 전진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그런데 북한의 그 3만 5천 명의 우리의 동포들, 우리의 국민이 지금 찬밥 신세를 넘어서 목숨까지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박상학 우리 대북 풍선 단장인가요? 이분 얘기를 했는데 그분 말고도 이민복 씨도 있고요. 수없이 많은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은 미리 온 통일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남북 통일을 이루어 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역사 얘기 몇 마디만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하단할까 합니다. 청와대 광약교회 국민대에서도 여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 안면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죠? 그때 제가 제법 교육을 시켰죠? 현대사 교육을 시켰죠? 오늘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우리 학생들 교과서를 보면 이것은 웃기지도 않습니다. 김일성의 부천보 전투는 나오는데 백선여비의 다부동 전투 나오는 것이 별로 없어요. 보천보 전투가 무슨 전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보천보 전투는 김일성이가 마적대 생활을 할 때 당시 파출소 하나를 습격을 했어요. 그래서 민간인 5명인가를 살해를 했습니다. 그게 독립운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천보 전투가 김일성이를 아주 추앙할 만한 대단한 항일 운동이었다고 이렇게 북한이 얘기했는데 그것을 가감없이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다가 이걸 실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이런 썩어빠진 교육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백선엽 장군이 목숨 걸고 쟁취한 다부동 전투, 낙동강 전투 이것은 기술한 교과서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정교조 교육이고 주사파 교육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더 좀 들어가 볼까요? 이승만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볼까요? 이승만이 매국노입니까? 이승만이 미국의 앞잡입니까? 이승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미국은 무려 6.25 전쟁 기간에 3번의 쿠데타를 음모를 했습니다. 이승만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할 수 없고 이 정도로 이승만은 미국이 싫어했고 미국의 그러한 전략에 맞서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오직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과 싸웠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열었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 어떤 나라였습니까? 외세에 의해서 외세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또 외세에 의해서 남북 분단이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빈곤국가 그리고 압도적인 농업국가였습니다. 민주주의 경험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가 자체가 내란 상태였습니다. 국가 권력이 집초하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남로당과 빨치산 빨갱이들이 날뛰던 당시의 대한민국, 제가 판단하기에 이승만이 나라를 망해먹지 않고 석가래라도 걸쳐서 대한민국 국호만이라도 유지하고 있었던 그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이승만을 일제 미제 앞잡이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모든 말을 그대로 들어선 미국의 스파이라고요? 이게 지금 정교조 주사파 선생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승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이승만의 가치를 제대로 세상에다가 공포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전광훈 목사님입니다. 이승만의 한미동맹, 그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닙니다. 그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이기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공유한 그 가치동맹, 그 미국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발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승만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국가동맹,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있었고 최근에 그걸 기초해서 WTO 등 국제거래, 국제질서에 무임승차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승만은 줄을 섰습니다. 이 줄을 서되 이기는 동맹에 줄을 섰습니다. 이승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승만이 있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미국 제국주의 앞잡이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 문재인 정권,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문재인은 방금 우리 대수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되고 끌어내려와야 됩니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몇 달러일지 몰랐죠? 모르고 계시죠? 북한이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북한이 89달러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72달러였고요. 인도가 52달러였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북한이 우리보다도 상황이 나았습니다. 그래 이승만의 그러한 건국정신을 받아들여서 박정희의 부국정신이 발휘하게 되고 오늘날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3만 달러 세계 10위권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거 기초를 이승만이 내서 이승만이 만들었고 박정희가 부국 강병체로 가게 된 것입니다. 1960년도에 필리핀의 그 생산량이 한 400달러였습니다. 우리는 근처에도 가지 못했어요. 박정희는 필리핀을 따라잡는 것을 중간 목표로 뒀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필리핀 우리보다도 훨씬 못 살고 거기에 있는 여대생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가정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왜 문재인은 망토들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1946년 금방 끝내겠습니다. 1946년 10월 대구 폭동이 있었습니다. 미 군정이 거기에 주동자들을 다 끌어내서 처단했습니다. 1948년 제주 4.3 사태, 김달사비가 앞장섰던 제주 4.3 사태, 그 당시에 부안에 등원 모든 사람을 다 끌어냈습니다. 1948년 10월 여순 반란 사건, 그 남로당 빨치산 다 끌어내렸습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년 후에 있었던 6.25 전쟁 때 만약에 여순 사건 때 빨갱이 남로당, 제주 4.3 사건 빨갱이 남로당, 40년 대구 폭동 때 빨갱이 남로당 처단하지 않았다면 6.25 때 대한민국은 안에서 빨갱이들이 발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순 사건 때 지창수라는 그런 상사가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위에 있는 상관들 다 죽이고 상사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 연설 생생합니다.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48년입니다. 48년 10월입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2년도 안 된 시기에 이 지창수
반란군 괴수가 한 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제주 4.3 사건 제주도에 갈 수가 없다. 반란을 진압으로 갈 수가 없다. 왜냐? 북한에서 지금 우리의 우군 세력들이 남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상을 해야 된다. 내 말이 맞소 틀렸소 선동을 해가지고 여순 반란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당시 이런 사람들을 이승만 정부에서 일망타진 않았다면 6.25 때 결국은 안에서 칼을 가지고 반란하는 그 세력들 때문에 결국은 유엔이 아무리 도와주고 국군이 아무리 작사워도 우리는 나라를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한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가 알려주고 교육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제2탄을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2탄 하죠, 그죠?